여러분 혹시 세운상가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네,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전자전기 부품의 메카로 불렸던 곳인데요. 최근에는 낙후된 환경 그리고 경쟁력 저하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에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안을 발표했는데요. 다양한 청사진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한 대규모 공간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비어있는 상가와 지하 보일러실 등을 전면 개조해서요. 3D 프린터 창작실, 드론 개발실 등처럼 미래 산업에 발맞춘 다양한 청년 창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처럼 사회 다양한 각도에서 청년 일자리를 위한 노력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도전해 보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은 김빈 대표님을 모시고 유익한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을 큰 박수로 자리에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어떤 강연 들려주실 건가요? 네, 아까 일자리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집단지성이다 이런 것들 개념은 좀 이렇게 관심은 많은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집단지성 시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준비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집단 지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가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유수 김빈 대표님의 강연을 박수로 청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긴장 푸시고 여러분이 긴장하는 만큼 저도 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오늘 좀 가벼운 얘기 들으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집단지성 시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좀 거창하죠. 집단지성도 어렵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퀘스천도 굉장히 좀 거창한데 가벼운 느낌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지성이라는 거는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게 위키백과, 위키피디아라고 하는 건데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그러니까 누구나 올릴 수 있고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걸 찾아보면 이제 화면과 같습니다. 집단지성, 그러니까 개인이 아니라 다수의 군중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제나 뭐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거나 한 행동을 이루어내는 걸 뜻해요. 근데 위키피디아도 집단지성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니 좀 그 지식 수준이 낮거나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도 올리거나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은 뭔가 정치적인 메시지나 아니면 위험한 메시지, 뭐 전쟁 메시지 이런 것도 올릴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정화를 어떻게 할까요? 누가 막 해줄까요? 사람들이 막 포진해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었겠죠. 초기에는 위키피디아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700여 개의 봇이 있습니다. 컴퓨터가 있어요. 700여 개의 컴퓨터가 위키피디아에 250개 언어로 되어 있는 것에서 검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전쟁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음란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적인 것이 필요하다면 검색을 해서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이제 봇들의 집단지성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쉽게 알 수 있는 집단지성은 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지? 뭐 네티즌 수다대? 박영선? 아니 박영선이 네티즌 수다대를 고용했나? 그게 아니죠. 이 사건 아시죠? 그 최순실 민간인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청문회에서 그 한 김기춘 비서실장이 최순실 씨를 계속 모른다고 거짓말 딱 잡아댔죠. 그런데 그걸 누가 찾아냈죠? 네티즌. 주식만 빼고 다 잘한다는 주식 갤러리, 주계 그 자료실에서 그러한 것들을 자료를 찾아서 이렇게 박영선 의원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제가 이거 갖고 있는데 이렇게 틀어달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증언을 번복하는 거를 이제 이끌어냈죠. 이것도 집단지성의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집단지성을 가능하게 하는 건 뭘까요? 예를 들어 2002년 당시만 하더라도 그 노무현 대통령 선거가 또 있었죠. 그렇지만 그때는 굉장히 지금과 같이 큰 관심 속에서 이루어진 선거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집에서 TV 자주 보시나요? TV 자주 보세요? TV를
집에서 앉아서 화면으로 많이 보시나요? 아니면은 뭐 휴대폰으로 많이 보시나요? 휴대폰으로 다시 보기 많이 하시죠? 예전에는 다시 보기 서비스가 길가에 걸어가다 하면 이제 끊겨가지고 짜증나서 못할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5G 시대잖아요. LTE 시대를 넘어서 5G 시대에서 동영상이 끊임없이 스트리밍으로 재생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트위터에 페이스북에 무언가를 올리기만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달고 이제는 내 친구가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알게 되는 그런 시대가 위치 추적 같은 것도 위치 기반 서비스도 많이 발전이 된 거죠. 이렇게 집단지성이 가능하게 했던 건 지금 기술의 발전, 뭐 4차 산업혁명이나 이러한 것, 뭐 IoT 이런 것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들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그 문제 해결이 집단지성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네. 근데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떤 문제가 있었다. 언론이 보도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언론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언론이 하니까 맞겠지. 뭐가 잘못했나 보지. 그럼 정치인들은 아니라고 막 정말 외치는데 우리는 사실 거기에 둔감하죠.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지만 억울하니까 저런가 보다. 근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어? 라고 하면서 정치인을 매도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나 정치인은 맨날 나와서 싸우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다 예전만큼. 지금은 뉴스를 어디서 검색하세요? 페이스북에서 친구들의 타임라인에서 뉴스 스크랩한 거 많이 보시죠? 옛날 같으면은 그냥 뉴스에서 8시 뉴스, 9시 뉴스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근데 지금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에서도 요즘에 뉴스를 캡처해서 올리죠. 그런 것처럼 나의 친구들의 네트워크 속에 숨겨진 그 뉴스들이 언론에서 비춰주는 그 어떤 시사 패널의 말보다 더 신뢰가 있다. 그렇게 믿게 된다.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이죠. 지금은 뭐 사람들이 종편 하면 좋은 이미지인가요? 뭐 몇 개의 언론사 빼고는 종편이라는 것이 좋은 이미지가 아니죠. 왜? 저 사람들의 의견은 너무 개인적이고 편파적인 것 같아. 그렇죠? 뭐 너무 감정적이야. 오히려 그냥 SNS 상에서 많이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공통된 어떤 흐름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더 믿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렇습니다. 내가 만화가가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생산해내고, 그렇죠? 내가 영상 제작자가 아니지만 휴대폰으로 찍어서 영상을 올리고, 그러면 이러한 질문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 집단지성으로 다 해결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저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 일을 도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가지 캠페인을 했죠. 그 중에서 문재인 1번가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그리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막 춤추면서 투표 독려하는 거 보셨나요? 사실 그 춤추면서 투표 독려하는 영상 있죠? 그거는 그 캠프의 SNS 본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캠프에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한 개인이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겠냐. 해보고 싶다. 그럼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 SNS 본부에서 다 해야지. 어딜 하십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번에는 너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메인 캠페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는 성공한 것도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 그 춤신, 박원순 시장, 김부겸 전 지사, 그리고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들의 춤이 엄청나게 호응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처럼 이제 사람들이 도움을 얻어서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라도 도움을 얻어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봤을 때 2500년 전에 한 분이 말씀하셨던 글귀가 떠올랐어요. 이게 그 2500년 전의 분입니다. 누굴까요? 뭐 모습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공자님이십니다. 이제 공자의 논어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사람들이 그냥 정말 개념적으로만 많이 알고 있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이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자왈, 위정이덕, 비어북신, 거기소 이중성공지. 무슨 말이지? 그냥 좋은 말이죠. 좋은 말인데 뒤에 그림에 힌트가 있어요. 바로 북극성입니다. 북극성. 공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정치는 덕으로서 하되 북극성에 비유하자면
다른 별들이 북극성을 향해서 북극성은 가만히 있고 다른 별들이 이를 향해 움직이는 것과 같다. 라고요. 혹시 감이 오세요? 이 뜻은 바로 뭐냐면 진정한 리더, 진정한 정치 지도자 아니면 어느 조직의 뭐 개인으로서 자신의 삶에서도 내가 하지 않음으로써 그 하지 않음은 바로 내가 모범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예를 들어 뭐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청소해라 뭐 이거 깨끗이 해야지 막 과제 말고 예를 들어 교실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유리창 닦아야지 이러면 기분 좋겠어요? 교수님 왜 저런 것까지 그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그냥 이 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이거는 커피 좀 다 복사를 해야지 뭐 프린트를 제대로 해야지 이런 것들 줄간격 좀 잘 맞춰라 이렇게 하시면 존경할 만 하겠어요? 공자님은 2500년 전에 이것을 말씀해주고 계셨던 겁니다. 본인이 모범을 보이면 그것들이 자연스레 그 조직에 퍼지게 되고 이 사람이 리더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주변에서 공손히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떠세요? 굉장한 선지자셨죠? 2500년 전에 이러한 것들을. 근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절로 실현이 되진 않아요. 사실 그래요. 저희가 한 4, 5년 전만 하더라도 자기계발서 많이 보죠. 지금도. 자기계발서 보면은 미국 사람들 많이 써요. 뭐 피터 드래커니, 세스 고딘이니, 미래학자들 뭐 많죠. 근데 그들이 중시하는 건 뭐죠? 부지런해라, 일찍 일어나라, 뭐 주변의 관계를 잘 쌓아라, 너의 무기를 만들어라, 뭐 여러 가지 자기 성찰, 그리고 자기 내면을 닫고, 그리고 자기의 기술, 이런 것들을 자기중심적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20대 때는 자기계발서를 엄청나게 많이 읽었죠. 그런데 보면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2500년 전에는 인의예지신을 중시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그것을 중요시해야 하는 시대가 맞고요. 그렇죠? 옛날에 그 장작에서는 하루에 3번 반성을 했다고 해요. 내가 남의 일을 함에 있어서 성심성의껏 했는가? 내가 친구를 대남에 있어서 신의가 있었는가? 그리고 내가 덜 익힌 것에 대해서 다시 익히는 노력을 했는가? 이런 것을 하루에 3번을 반성했다고 해요. 근데 지금은 4, 5년 전만 하더라도 그건 아니었죠. 그렇죠? 그냥 내가 잘 되면 됐었어요. 그리고 경쟁에서 살아남는 법, 그렇죠? 아픔을 극복하는 법. 아프니까 청춘이고 아픔을 극복하고 나의 능력을 극복하고 나의 지금 신세를 극복해서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자기계발서가 많았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 집단지성 시대에 사람들이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요. 타임라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졌는지, 인스타를 보면 얘가 뭘 먹고 뭐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떻게 친구와 교우를 하는지에 대해서 다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친구와 정보가 너무 많아서 아무나 안 사귀잖아요. 그렇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친구, 함께 했을 때 좋을 친구, 내가 나에게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친구에 대해서만 마음을 열고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 어떻게 하세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쯤 알아보게 되잖아요. 걔 어떤 애야? 괜찮아? 응? 그러면 사람들의 그런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는 더 그렇게 됩니다. 뭐 친구도 지금 대학생 때, 사회초년생 때, 그리고 사회 이제 점점 이제 경력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는 더욱더 나의 내면을 잘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내가 누구와 교우하며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동지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인의예지신은 뭐 많이 아시지만 공자님께서는 예전에 예악 사어 서수라는 6예를 갖춰야만 선비가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선비는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교양인입니다. 교양인. 근데 예악 사어 서수 뭔지 볼까요? 예는 이제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거예요. 말, 행동, 그리고 주변에 대하는 태도 이러한 것을 바르게 하고, 악은요 풍류예요. 내가 즐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는 활속인데요. 지금으로 보면 스포츠입니다.
운동을 하는 거죠. 운동을 하면서 심신을 가다듬고 정련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서는 뭘까요? 서. 서는 말이나 마차를 타는 걸 말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운전이죠. 뭐 운전이거나 그러니까 어쨌든 기동성 그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고 수는 이제 셈하는 겁니다. 근데 셈은 그냥 난 수학 못하는데 이게 아니라 철학, 지리학, 인문학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종합적으로 교양인에 대한 것들을 2500년 전에 말했을까? 근데 왜 우리는 국영수만 잘하면 된다고 했지? 굉장히 놀랍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이거는 좀 웃는 소리로 하는 말씀인데 예전에는요. 1980년대 정도 됐을 때 저희가 한창 이제 전쟁과 군사 독재에서 벗어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리고 문명이라고 하는 것들을 했을 때 TV 광고를 흐름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저희 막 전쟁에서 막 벗어났어요. 꾀죄죄하잖아요. 그리고 막 되게 가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멋진 사람, 예쁜 사람, 뭔가 있어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엄청 좋아했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좀 사람들이 좀 시들시들할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몇 가지 사례가 있었거든요. 연예인들이 말 시켜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여자 아니에요? 막 이런 대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좀 그래 뭔가 머리에 든 게 있고 재미있는 사람. 그래서 한때 개그 콘서트라는 것이 엄청나게 인기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그게 시들시들했을 때가 있었어요. 왜 죽었냐? 점점 이들의 실증이 될 때 뭐 예를 들어 개그맨 폭행 사건, 뭐 무슨 도박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또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안 되겠다. 좀 뭔가 바르고 뭔가 정갈한 사람 아니면 처음부터 뭐 잘선가에서 성공한 사람. 그래서 스포츠 스타들이 엄청나게 또 광고에 등장합니다. 뭐 김연아 선수나 박지성 선수나 박태환 선수나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등장을 했었죠. 근데 지금 이제 TV에 출연하는 패널들을 한번 보세요. 광고도 보시고요. 백종원 씨 그리고 뭐 한의사, 뭐 의사, 변호사 이런 분들이 패널로 해서 뭐 여러 가지 동침이라든지 이런 건강 교양 프로그램에 나오죠. 광고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사람들은 앞에 거 다 오케이 다 해봤어.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 것이 있는 사람, 자기 무기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의 말에 그 사람의 행동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뭐가 되냐? 이 흐름은요.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 흐름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엔 무엇이 되는지 아세요? 바로 정치인이 스타가 되는 시대가 옵니다. 있잖아요. 예전에 한때 그 영국 왕실이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뭐 왕실의 결혼에 우리가 굉장히 막 좋아하고 아기 탄생에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왜 저런 사람이 없지? 라고 궁금해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예약사후 소수에 다 능하고 그리고 인품이 한결같고 나만을 위해서 그리고 대의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러한 순수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진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까지 우리의 정치인들은 그러지 못했죠. 여러 가지 환경과 변수들에 의해서. 그렇지만 이제 사람들은 조금씩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분은 나만을 위해서 좀 더 깨끗하지 않을까? 좀 더 남을 위해서 정책을 펴주지 않을까? 우리나라를 좀 더 밝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면서 이런 짤도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정말 아쉽게도 이분들은 이제 외모가 출중하시기까지 모든 걸 다 가지신 그런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래요. 너무 어려워. 4차 산업혁명, 집단지성, IoT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쉽게 생각하면 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실을 가볍게 받아들이시고 이제는 본질로 돌아가서 그 기술이 발전해서 모든 정보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착하게 살자 막 이런 거 보시죠. 정말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만 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걱정을 되시잖아요. 취업 걱정, 영어 걱정, 학업 성적 걱정, 연애 걱정, 취업 걱정 뭐 이런 거 많이 하시는데 정보에 대해서 이 정보의 홍수에 여러분들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지들을 만드시고 그들과 항상 교류하시고 그것들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세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오픈하고 그 방법을 강구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도 믿고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에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저도 제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인이해주신 착하게 사는 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요즘 큰 화두가 되고 있는 정말 집단 지성에 대해서 좀 상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대표님 저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집단 지성이 항상 옳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도 사실 좀 들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집단 지성이라는 게 항상 옳으냐? 좋은 질문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옳을까? 근데 저는요. 그 질문 자체가 약간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 집단 지성이라는 게 만약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난 저 문제에 관심이 없어. 그럼 참여하겠습니까? 참여를 안 하겠죠? 내가 예를 들어 미세먼지 없는 나라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찾아봅시다라고 하겠어요. 그럼 난 아이가 있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애가 아파서 미세먼지 때문에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토론장이 열렸어요. 그럼 참여하겠죠? 그러면 그 다수가 참여해서 나타낸 결론, 그게 옳으나 그르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을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얻어낸 결론이니까. 적어도 아주 정말 베스트가 아니더라도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저는 집단지성의 그 행동, 그 참여하는 문제의 주체와 객체가 동일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많은 그 케이스에 있어서 옳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는 거죠. 이제 정말 집단 지성이 우리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청산뉴스의 공식 방명록을 남겨주고 가셔야 되는데요. 청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어떤 말씀 전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해. 근데 뭐 부가 설명을 좀 하자면 여러분들이 이제 청춘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춘. 20살. 뭐 좀 고3까지는 열심히 공부하고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19세부터 39세가 이제 청년이에요. 뭐 법적으로는 35세까지가 이제 청년층에 듭니다. 청춘이라고 하는 건 그거보다 좀 젊은 것 같아요, 저는. 한 17, 18때부터 나의 그 철학이랑 이런 인생관이 생기기 시작하는 나이죠.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사회적 현상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는 18세는 지금 만 18세는 되어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17세, 16세까지 낮춰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거든요. 그러면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그때부터 고민을 하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일찍 나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에 비해 우리의 의학 기술과 뭐 여러 가지 사회 변수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100살이 넘는 100세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84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고민을 하는 시기란 말입니다. 근데 예전에 저 때만 해도요. 무조건 좋은 대학 가서 무조건 좋은 회사 들어가가지고 일찍 결혼하고 아이 낳고 가정 이루고 뭐 집 하나 사서 재산을 계속 불리는 게 그냥 약간 정석처럼 느껴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 일단 내가 가고 싶다고 취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고 싶다고 좋은 대학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졸업한다고 해서 나의 미래가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저는 이거를 사회가 나는 나쁜 시대에 태어났어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다른 시대고요. 여러분들은 다른 청춘을 경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100세 시대에 인생을 어떻게 하면 알차고 보람있고 풍요롭게 보낼까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다양한 것들 경험하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뭐 영상이나 이런 것들로 간접 경험도 많이 하시고요.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과정, 그것들을 즐기는 것.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해라고 말씀드렸던 게 저는 예전에 멘토링 같은 거 할 때 일단은 굉장히 실질적인 거잖아요. 영어는 어느 정도 맡아야 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소서는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었어요. 포트폴리오는 이렇게 준비해야 되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게 인생의 답이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저 같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빨리 성공하고 싶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했고 좋은 회사에 들어가려고 했고 거기서 1등 하려고 했고 수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나와서 사업도 해서 돈 많이 벌어보려고 해서 돈 많이 버는 분들도 많이 만났고 뭐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진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진짜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게 가장 나에게는 기쁨을 주는구나 이거였어요. 사람들이 웃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 나의 어떤 뭐 스피치나 강연이나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게 가장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냥 돈을 많이 버는 거 좋겠죠. 그렇지만 그분들도 결국에는 나중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재단을 세우거나 학교를 운영하거나 사회복지센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어떤 후원 활동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어떤 것을 잘 잘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어떤 삶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경험하는 다양하고 넓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교우하면서 경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고 계실 것 같아요. 힘들죠. 힘들지만, 네. 그러니까 뭐 행복하지만 힘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뭐 계속 될 거겠죠. 그렇지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서 그 나날들이라서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진정한 지성, 다시 할게요. 네, 진정한 집단 지성은 다양한 사람들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집단 지성을 통해서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멈춰있던 마음과 생각이 흐르는 시간, 청산유수,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